네, 지금 3명 중에 1명이라고 제가 그 플랫을 두고 왔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명 중에 1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은 낮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봐요. 그만큼 치료 기간도 많고 길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생활비도 그만큼 많이 든다라는 통계가 나오겠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진단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비 또는 재활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액 평균 수술비인데요. 뭐 우리가 뭐 백혈병까지는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백혈병 우리 혈액암도요. 보통 70대 이후에 발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온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몸에 암이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제일 많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고액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뇌암이라고 하죠. 백혈병, 혈액암. 혈액암은 온몸에 그 혈액 쪽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게 간암, 뭐 폐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예전에는 2%였는데요. 지금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의료기술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갑상선, 뭐 여성 대장암, 폐암 보통 순위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 지금 현저히 늘고 있고요. 나이도 지금 20대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을 우리가 나이를 이제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좀 필요할 때 가입을 해야지 했을 때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어리신 분들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는 어느 나이 시점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래 30세 아래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월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2016년이거든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또 그만큼 발생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2016년 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료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암 환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2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3명 중에 1명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위에, 내 지인 중에, 내 가족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일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해도요. 또 나중에 그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잘한다고 해서 암이 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제 대장이에요. 요즘에 그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폐암. 폐암은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병률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폐암이에요. 이 미세먼지가 몸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암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무해지 한급형의 뭐 장점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치료비예요. 치료비인데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난 치료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암이 걸리면 난 일을 못하나? 예, 이러실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몸이 일단 회복이 돼야 뭔가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으실 거고 가정 생활도 할 수 있으실 건데 보통 가벼운 증상 아니고선 뭐 정말 연기라고 하죠. 연기 아니고서는 보통은 실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병원을 그렇게 왔다 갔다 여유 있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8명이 실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치료 기간은요 1년 6개월을 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 그다음 병원비,
그다음에 재활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 1년 6개월 갖고도 모자라도 보통 암으로 5년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내가 진단비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거 플랫을 들고 왔고요. 치료비는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값은요. 우리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나라에서 중증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금 5%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5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제로예요. 본인 부담금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첫째 치료비인데요. 치료비가 우리가 약값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약값 같은 경우 적용이 되면 다행히 치료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약이 맞지 않으면 의사가 따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보통 한번 처방 받을 때 약값 같은 경우 유방암 이런 거 뭐 폐암 이럴 때는요 보통 한 5, 600만 원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통원비가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 부담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비 첫째적으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예요. 제가 아까 1년 6개월 말씀드렸죠. 보통 1년 6개월 동안 생활비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죠? 5천만 원 정도는 최저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 계시냐 이거죠. 네, 최저예요. 최저 5천만 원은 가지고 계셔야 치료비, 생활비, 재활. 예. 뭐 당연히 이제 검사 꾸준히 우리가 추적 관찰하겠죠. 왔다 갔다 차비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돈이 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담금이 충분히 준비가 돼 계시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재진단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바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암도 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또 걱정이 되는 건 또 재발이 될까 또 전이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재진단암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장점이 뭐냐. 암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치료 받고 있으니까 남아 있겠죠. 예, 남아 있으니까 항암 받고 뭐 방사선 치료 받겠죠. 그러면 계속 치료 받을 때마다 1년마다 진단비가 지급이 되세요. 네, 1년마다 예, 마다죠, 마다 예, 지급되고 암 다 나을 때까지. 그런데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재발이 됐어요. 재발돼도 여기서 지급 다 됐지만 또 재발돼도 줘요. 그 다음에 전이. 예, 전이 돼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다른 데 암이 또 생겼어요. 예, 원발이라고 하죠. 예, 다른 데 암이 또 생겨도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재진단암의 특징이에요. 계속 주죠. 내가 암이 나을 때까지.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요즘에 그 보험은요. 납입 면제가 돼요. 암만 진단 받으시면 나머지는 다 회사에서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예,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재진단암 가입해 놓으시면 암 진단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잖아요. 얘는 그냥 평생 내가 보장만 받으시는 거야. 보험료 안 내시고.